예, 반갑습니다. 네. 작년 여름 시작할 때쯤 왔었으니까 맞아요. 예, 한 10개월 정도 됐네요. 인도 이야기 정말 재밌게 들려주고 가셨는데요. 왠지 범상치 않은 이 외모와 그리고 여행 경력을 생각했을 때 더 많은 기대가 되거든요. 어디를 갈까요? 예, 이번에 떠나볼 곳은 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품은 도시 네. 목포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목포 사실 골든벨 촬영하러 간 거 말고는 정말 옛날이네요. 네, 그러면. 일부러 여행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 혹시 손민아 씨 그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아세요? 아유, 알죠. 이거를 모를 순 없죠. 네. 예, 혹시 잘 아시네요. 네네. 그러면은 혹시 네. 이 노래가 언제 발표됐는지 아세요? 뭐 저희 부모님도 즐겨 부르시니까 1970년대? 예, 60년대?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어요. 더 오래됐어요? 1935년도 그러니까 이제 35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처음 발표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전국적인 히트를 쳐서 그때는 이제 그 전축이라고 그랬죠. LP 들어가는 맞아요. 거를. 네네네. 이 전축이 아주 귀한 물건이었는데 네. 전축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목포의 눈물 LP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 노래가 발표되는 당시 목포는 네. 그 도시가 생긴 이래 가장 엄청난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황금 시대요? 네. 네. 사실 근데 지금 목포는 뭐 황금 시대다, 아니 혹은 뭐 정말 그렇게 큰 도시다라고 보긴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30년대에는 이제 한반도에 있는 3대 항구가 네. 부산, 인천 그리고 목포였어요. 네.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부산하고 인천은 모두 광역시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목포는 아직 인구가 한 23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따지면 서울의 한 서초구만 해요. 오. 상당히 작네요. 예, 그보다는 큰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네. 당시에는 이제 목포는 그 한반도 최고의 쌀을 수출하는 항이었어요. 아. 근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쌀이 수탈되던 네. 그런 기지였던 거죠. 아. 호남이 곡창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어찌됐건 이제 항구는 엄청나게 붐볐고, 그러니까 당시에 뭐 들린 얘기로는 이제 목포 항에 있는 강아지들도 돈을 물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전설적 호황기를 맞이하죠. 그랬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 목포 여행, 1930년대로 시간 여행도 같이 겸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목포 하면 먹을 것만 생각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시작해볼까요? 자, 목포의 1930년대를 볼 수 있는 여행에서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번화로라는 길이에요. 번화로. 예, 막 이름을 딱 들으면은 막 번화할 것 같죠. 네. 근데 막상 가보면은 왕복 2차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가 2대가 지나가려면은 좀 노력을 해야 하는 네. 좁은 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길의 양쪽에 최대 높이 3층, 대부분 1, 2층이 아주 낮은 일본식 가옥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요. 아, 그러면 번화로라는 이름은 1930년대 목포가 정말 황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 지어진 이름인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혼마치라고 불렸대요. 혼마치. 이게 이제 중심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번화로에 서서 그 거리를 바라보면은 대부분의 가옥들이 목조로 된 일본식 가옥들이에요. 아, 네. 아주 오밀조밀 붙어 있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일본의 좀 시골 마을, 중소도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곳이 있군요. 이렇게 오래된 골목이면 뭔가 좀 멋진 곳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구경거리가 있을까요? 예, 그 대표적인 가게가 모자 가게가 하나 있어요. 모자 가게요. 그러니까 저도 먹을 거였으면 되게 좋겠는데 네. 여기가 1924년도에 문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91년이 된 거죠, 올해로서. 야. 근데 이 91년 동안 중절모 아시죠? 네. 그 중절모만 팔았대요. 어머머머. 그 아니 이게 계속 접힌 모자 이어지고 있잖아요.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예. 그만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드라마 야인시대 같은 나오는 그런 그죠.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자만을 전문적으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운동의 모자 같은 것도 파는데 여전히 중절모 코너가 한 가게 구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 당시 그야말로 모던 보이들에게 인기 많았겠는데요. 네, 저도 한번 사봤는데 네. 저는 약간 은퇴한 조폭 같더라고요. 별로였고 현직 아니고 은퇴한. 예, 그 당시에는 거의 한 중절모 하나가 쌀 한 가마니 값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당시는 쌀이 되게 비쌌으니까 지금과 네, 달리 네네. 엄청난 고가품이었던 거죠. 이야. 그래서 술 먹을 때 중절모를 전당포에 맡기고 술을 먹었다더라고요. 아, 진짜 재밌네요. 여기 놀러 가면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흔적들을 직접 보면서. 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하고의 만남도 저는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번화로에 또 뭐가 있을까요?
번화로의 끝을 가면은 이제 그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목포 근대 역사관 별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과거에 네.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그 이제 한국을 많이 경제적으로 수출하던 네. 그 동척이 있는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이 부산하고 목포만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 나머진 다 부셔버리고 그 건물이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과거 목포의 풍경을 보여주는 사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상설 전시관에서요. 아. 근데 되게 놀라운 게 20, 30년대 목포의 풍경과 지금의 풍경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이 동네가 되게 놀랍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근대 역사관 별관,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이면은 본관도 옛날 건물 그대로인가요? 날카로우세요. 그 번화로 그러니까 그 별관에서 네. 한 500m 정도 북쪽으로 가면은 네. 본관이 나와요. 이 본관은 이제 그 벽돌로 지은 그 신고전주의 건물인데 일본 식민지 시대 때는 이게 그 일본 영사관이 있던 자리였대요. 네. 근데 이게 위치가 그 혼마치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적당한 높이의 언덕에 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했군요. 네. 느낌이 이 사람들이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내려다봤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지하 방공호도 있어요. 2차 대전 당시 때 만들었던.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직접 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이제 보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자, 길을 남쪽으로 잡으세요. 네. 남쪽으로 잡아서 딱 보면은 웬 언덕이 하나 보여요. 그리고 언덕 밑에 뾰족탑이 있는 좀 오래된 교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은 과거에 목포진이었던 데예요. 목포진이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개항하기 전에 이제 목포는 좀 군사기지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조선시대 때도 수군기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배기에 옛날에는 좀 불규칙한 판잣집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복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영을 만들어 놓고 목포성을 살짝 쌓았죠. 나름 공을 들인 게 네. 그 막돌 바른층 쌓기라고 우리나라 성은 벽돌을 칼로 쓸어가지고서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네. 비슷한 자연 상태의 돌을 가지고서 그 위에 올리어서 차곡차곡 쌓는 기법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재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전통적인 거죠. 네. 자, 이거 지금 걸어서 다 볼 수 있는 거 말씀하신 거죠? 이게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다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별로 크게 발품 팔지 않고도 역사의 모든 흔적을 한 바퀴 쭉 돌아볼 수 있는 거네요. 최대 4km입니다. 최대 4km까지 근대사를 산책을 하는데 혹시 목포하면 또 항구 도시니까 바다도 보고 먹을거리도 좀 기대가 되고 이러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마침 그 목포진에서 보면은 여기도 언덕이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는 다도해 풍경이 보이고요. 네. 그 반대쪽으로는 목포에서 가장 유명한 유달산이 보여요. 근데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은 바다 쪽으로 잡고 내려가면은 바로 항동시장이라고 하는 목포의 재래시장으로 연결이 돼요. 사실 목포 음식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 삼합도 유명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아는 얘기는 빼고 가다 보면은 시장에 건어물집이 있는데 손가락 마디만 아주 얇은 갈치를 말려놓고 있어요. 그렇게 작은 갈치가 있어요? 요걸 풀치라고 그래요. 풀치? 예. 네. 이거 옛날엔 엄청 싸웠어요. 갈치와 풀치가 같은 종자다. 다른 종자다 가지고. 근데 같은 종자예요. 요건 통째로 먹는 건가요, 그러면? 얘는 이제 꾸덕꾸덕하게 말린 상태거든요. 네. 요걸 기름을 둘러가지고 튀겨 먹거나 아니면 이제 간장 조림을 해가지고 먹으면은 뼈채 먹을 수가 있어요. 뼈가 가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잔인한 시간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항상 요 코너가 끝날 때 먹을 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야식에 대한 유혹이 막 밀려 들어오는 시간이거든요. 주말 저녁이기도 하고. 이 풀치가 되게 좋은 게 주요 식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치 정식은 존재하지 않고요. 일반적 백반집 가면은 풀치는 늘 반찬으로 나와요. 반찬이나 안주 이러면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목포로 떠난 여행. 정말 굉장히 풍성한 여행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할 수 있다는 거 상상을 안 해봤는데, 이 항동시장에서 풀치 반찬이 오르는 백반까지 그리고 목포의 근대사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전혀 몰랐던 이 여행 다음 주에도 우리 전명윤 사진작가
작가와 함께, 여행 작가와 함께, 네, 어떤 그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노트 홈페이지나 KBS 콩의 한 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여행지에 대한 질문이나 그런 의견 주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다음 주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의사가 되려던 체게바라에게 진짜 세상을 열어준 건 여행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여행한 체게바라는 고통받는 약자들을 목격하면서 혁명에 뛰어들었죠. 때론 여행이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주고 더 넓은 세계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손미나 여행노트는 여러분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